안녕하세요. 계속해서 3주차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배웠던 그래픽 및 멀티미디어 요소 활용에 관련된 실전 문제 8문항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해드린 소스 파일을 미리 준비를 해주세요. 실전 문제를 미리 같이 살펴보면 실전 문제 1번은 슬라이드 6에서 그림을 다시 설정하고 25% 선명하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실전 문제 2번은 슬라이드 5에서 이미지의 그림 스타일을 모서리가 둥근 금속 직사각형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채도를 66%로 변경을 하는 문항입니다. 실전 문제 3번은 슬라이드 4번에서 이미지의 입체 직사각형 그림 스타일을 적용을 하는 거고요. 실전 문제 4번은 이 슬라이드 9번에서 밝은색 1, 윤곽색, 색 채우기에서 녹색 강조 1 스타일로 도형을 수정을 하는 문항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도형을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주는 것까지가 실전 문제 4번이고요. 실전 문제 5번은 슬라이드 4의 스마트 아트에서 이메일을 제거를 하고 선형, 벤형으로 변경을 한 후 도형의 레이블을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다시 지정을 하는 문제입니다. 실전 문제 6은 슬라이드 6에서 무지향 주기형 스마트 아트를 수정해서 세그먼트 피라미드형 레이아웃이 사용이 되도록 하는 문제고요. 실전 문제 7번은 슬라이드 8에서 글머리 기호 목록을 스마트 아트 레이아웃 연속 블록 프로세스형으로 변경을 하고 이 스마트 아트 색상을 색상형 범위 강조색 2 또는 3으로 변경을 하는 문제입니다. 실전 문제 8번은 슬라이드 5에 배경음악이라는 오디오 클립을 삽입을 한 다음에 이 모든 슬라이드에서 재생이 되도록 수정을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실전 문제 1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전 문제 1번 슬라이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로드 해드린 소스 파일 중에서 실전 문제 3-01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앞에서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슬라이드 6에서 그림을 다시 설정하고 25% 선명하게 조정을 하는 문제였는데 이 이미지, 즉 그림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설정이나 수정해서 이 페이지랑 조금 어울리면서도 강조할 수 있도록 설정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그림 도구의 서식을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디자인 색깔이 브라운 계열인데 푸른빛으로 이미지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미지를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그림 도구. 그림 도구 탭은 지금 나타나지 않아요. 언제 나타난다고 했어요? 네, 맞아요. 그림을 선택하면 그림 도구 탭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서식. 자, 서식에 가서 보면은 조정 그룹이 있어요. 조정이라고 적힌 그룹에 그림 및 크기 다시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그림 원래대로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림 및 크기 다시 설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원래 이미지 상태, 즉 처음에 사이즈를 줄이기 이전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그림 도구 탭의 서식에 들어가서 조정해서 이번에는 수정에 갈 겁니다. 수정에 가서 보시면 선명도 조절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선명하게
25%. 자, 순서대로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설정된 게 0인데 선명하게 25%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이미지가 조금 더 선명하게 들어가졌고요.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브라운 계열인데 푸른빛이 조금 사용이 되어서 색깔을 조금 바꾸고 싶다 할 경우에는 색에 가서 보시면은 브라운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변경을 해보세요. 지금 문제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실전 문제 1번입니다. 자, 계속해서 실전 문제 2번. 2번 소스 파일에 3-0 2번을 준비를 해주시고 실전 문제 2번은 슬라이드 5에서 이미지의 그림 스타일을 모서리가 둥근 금속 직사각형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색채도를 66%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미지, 즉 그림이나 사진을 재설정이라든지 수정해서 페이지랑 어울리면서 강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 조정이나 앞에서 사용했던 조정이라든지 또는 그림 스타일이라든지 정렬이라든지 크기 등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선택하면 그림 도구의 서식이 나오는데 여기에 그림 스타일에 가서 지금 그림 스타일 그룹은 여기입니다. 그림 스타일 그룹에 가서 보시면 모서리가 둥근 금속 직사각형을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미지 바깥쪽에 모서리가 둥근 금속 직사각형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채도를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색에 가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색에 가면 색, 채도, 색조, 다시 칠하기 이렇게 세 가지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채도 66%를 선택을 할게요. 지금 현재는 100%로 되어 있습니다. 자, 66%로 선택을 하면 조금 채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조금 더 낮게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리셔도 됩니다. 위쪽으로 올리면 색깔이 파란빛이 더 많이 돌죠. 아래쪽으로 내리면 채도가 점점 떨어지면서 약간 흑백 느낌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실전 문제 2번입니다. 계속해서 실전 문제 3번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슬라이드 4에서 이미지의 입체 직사각형 그림 스타일을 적용을 하는 문제인데 앞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슬라이드에 따라서 어울리게 설정을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우리가 조정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림 스타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채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이 외에도 다른 형태의 변경들을 계속 실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드 4로 이동을 해서 좀 전에 실전 문제 1번에서 만났던 이미지네요. 자,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그림 도구의 서식에 가볼게요. 자, 여기서 그림 스타일에서 입체 직사각형이에요. 이번에는 좀 전에 우리가 실전 문제 2번에서 사용했던 거는 뭐였어요? 맞아요. 모서리가 둥근 금속 직사각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입체 직사각형이에요. 자, 입체 직사각형은 이거입니다. 입체 직사각형. 이미지를 보면은 이렇게 약간 입체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실전 문제 3번이었어요. 3번은 그림 스타일 하나만 변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실전 문제 4번은 슬라이드 9에서
자, 슬라이드 9번으로 내려갑시다. 슬라이드 9에서 밝은색 1, 윤곽색, 색채우기에서 녹색, 강조 1 스타일로 도형을 수정을 하고 이 도형을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도형을 선택을 하고 그리기 도구에 가서 서식 탭에 도형 스타일이 있는데 여기를 화살표를 눌러보면 이렇게 도형들을 테마로 만들어 놓은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밝은색 1, 윤곽색, 색채우기에서 녹색, 강조 1이에요. 자, 일단 녹색이라고 했으니까 녹색에 가서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다 대보면 얘가 밝은색 1, 윤곽색, 그 다음에 색채우기에서 녹색, 강조 1입니다. 그죠? 이거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도형을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도형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도형에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면 이런 형태가 지금 나옵니다. 테두리가 있는 도형. 얘가 기본 도형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다시 동그라미를 그려볼게요. 이 도형이랑 똑같은 도형이 기본 도형이 되는 거죠. 우리가 파워포인트 작업을 할 때 일반적으로 기본 도형으로 설정되어 있는 색상과 윤곽선이 나타나요. 이 도형은 이 디자인에서 기본으로 설정된 도형입니다. 이거를 다른 걸로 바꾸고 싶을 때 설정을 완료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얘를 다시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런 입체 도형으로 바꾸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하고 다시 도형을 그려보면 기본 도형으로 설정된 것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전 문제 5번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전 문제 5번은 슬라이드 4의 스마트 아트에서 이메일을 제거하래요. 그 다음에 선형, 배형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도형의 레이블을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다시 지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스마트 아트는 우리 앞 시간에 실습을 했지만 도형을 목록형, 프로세스형, 주기형, 계층 구조형, 관계형, 행렬형, 피라미드형, 그 다음에 그림, 오피스닷컴 이쪽으로 그룹화해서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 전달의 시각적인 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마트 아트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왼쪽 끝에 화살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를 이렇게 눌러보면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떠요. 여기서 이 메일을 지우면 됩니다. 여기서 지워도 똑같아요. 결과는 여기서 지운 거랑 여기서 지우는 거랑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 레이아웃 창에서 옆에 화살표를 눌러서 기타 레이아웃을 눌러줘요. 그 다음에 선형, 배형으로 변경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지금 설정이 된 게 기본 배형이에요. 여기서 이 선형, 배형은 관계형에 가서 찾으면 조금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선형, 배형을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설정을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이메일을 지우면서 텍스트만 지웠고 앞쪽에 점이 안 지워졌으니까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내용들을 하나씩 다시 입력을 해볼게요. 봄, 여름, 가을, 그다음에 겨울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 변경이나 이런 거는 앞에서 우리가 실습을 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색 변경에 가서 색상들을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색상 변경도 한번 해보세요. 자, 계속해서 실전 문제 6번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슬라이드 6에서 주기형 스마트 아트를 수정해서 세그먼트 피라미드형 레이아웃이 사용이 되도록 하십시오 라는 문제인데, 앞에서 이 스마트 아트는 상당히 다양한 형태를 제공을 한다고 했었고요. 이 스마트 아트를 사용하는 이유가 의사 전달의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보여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텍스트로 입력을 했을 때보다 이렇게 스마트 아트로 정리를 해서 보여주니까 조금 편하게 볼 수가 있고 시각적으로도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스마트 아트를 선택하면 지금 스마트 아트 도구가 뜨는데, 여기서 디자인 탭에서 레이아웃을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기타 레이아웃에 들어가 보면은 피라미드형을 선택하고 세그먼트 피라미드형을 찾으면 됩니다. 지금 얘가 기본 역피라미드, 피라미드 목록형, 세그먼트 피라미드형이에요. 이걸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텍스트 입력창은 X에서 닫아도 이렇게 다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 화살표가 잘 안 보인다 하시는 분은 스마트 아트 도구 디자인에 가보시면 텍스트 창이 또 있어요. 얘를 누르면 이렇게 나타나고 사라지고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전 문제 7번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실전 문제 7번은 슬라이드 8에서 글머리 기호 목록을 스마트 아트 레이아웃 연속 블록 프로세스형으로 변경을 하고, 스마트 아트의 색상을 색상형 범위에서 강조색 2 또는 3으로 변경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글상자를 스마트 아트 도형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아트를 선택을 해서 안에다가 텍스트를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텍스트로 작성이 되어진 슬라이드를 스마트 아트로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텍스트로 작성을 해놓고 나중에 그래픽적인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능입니다. 슬라이드 8번에서 홈 탭의 단락 묶음에 가서 보면은 스마트 아트로 변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기타 스마트 아트 그래픽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스마트 아트 그래픽 선택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프로세스형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연속 블럭 프로세스형이 이거예요. 세 번째 줄의 첫 번째 연속 블럭 프로세스형입니다. 이걸 찾아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모양이 짠 하고 변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스마트 아트 도구 상자에서 디자인 탭에 가서 보시면은 색 변경이 있어요. 여기서 색상형, 여기 색상형입니다. 색상형의 색상형 범위가 강조색, 강조색 2 또는 3이 있어요. 얘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홈 탭에 가서 글자 사이즈를, 글꼴 크기를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본인이 이 슬라이드 크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안쪽에서 이렇게 엔터를 쳐서 단락 구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글자가 쭉 연결되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두 줄에 걸쳐서 구분을 해서 좀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글자의 간격은 이렇게 줄이고 넓힐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전 문제 8번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슬라이드 5번에 배경음악이라는 오디오 클립을 삽입한 다음에 모든 슬라이드에서 재생되도록 수정을 하세요 라는 문제예요. 이 파워포인트에서는 오디오 또는 비디오 클립을 이용해서 이 프레젠테이션에 영상 효과 또는 음량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 특히 오디오의 경우에는 트리밍을 이용해서 원하는 구간만 재생하도록 설정도 가능합니다. 자, 5번 슬라이드를 선택을 해서 삽입에 가서 보시면은 비디오, 오디오, 미디어 그룹에 비디오와 오디오가 있는데, 오디오에서 오디오 파일을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서 제가 업로드 해드린 실전 문제 3장 파일을 폴더를 열어서 보시면 배경음악.mp3 파일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을 해서 삽입을 해주시면 스피커 모양이 뿅 하고 나타날 거예요. 그죠? 이걸 들어보시면 자, 이런 음악이 나옵니다. 자, 위치를 이렇게 적당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슬라이드에서 재생이 되도록 수정을 하세요 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오디오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오디오 도구에 가서 보시면은 재생 탭이 있어요. 자, 재생 탭에 가서 오디오 옵션 그룹에서 시작에서 모든 슬라이드 실행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슬라이드 쇼 보기를 했을 때 6번 슬라이드, 7번 슬라이드 이렇게 슬라이드가 넘어가도 음악이 계속 재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3주차 두 번째 강의였습니다. 이 영상만 시청하지 마시고 같이 실습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제도 꼭 기한 내에 제출해 주셔서 결석 처리되지 않도록 좀 챙겨주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